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과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교육, 먼저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학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가 있죠. 그 다음은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끝난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는 7세, 그러니까 7살이죠. 7살을 7세라고 얘기합니다. 7세에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요즘은 5세부터 7세까지 3년 동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6년 동안 다닙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8세부터 13세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14세부터 16세까지 다니겠죠. 고등학교도 3년입니다. 고등학교 3년인데 17세부터 19세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는 20세부터 이렇게 다니게 되겠고요. 보통 대학교는 4년 정도 되고요. 특별한 대학은 2년 또는 3년, 4년, 또 6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부터 2월까지 이게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한국의 학교는 3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3월부터요, 7월 중간까지 1학기가 진행됩니다. 1학기고요. 다시 9월부터 12월 중간까지 2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간에는 뭐죠? 중간에는 방학이 있죠. 방학이 있는데 7월, 8월에 있으니까 여름방학이 되겠습니다. 12월 중간부터 또 방학이 있는데요. 이때는 겨울방학이죠. 이렇게 학기 사이사이에 방학이 있습니다. 자, 1학기 안에는요, 또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학기 사이사이에 시험이 있는데 중간에 보는 시험을요, 중간고사, 학기 마지막에 보는 시험을요, 기말고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요, 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학의 반대는 방학이 되겠죠. 자, 여기를 좀 살펴보면요, 방학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다시 시작합니다. 개학을 합니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3월에 개학을 하는데 언제 개학을 해요? 보통 3월 1일에 해야 되는데 3월 1일은 한국의 공휴일입니다. 3일절이죠. 그래서 학교에 안 가는 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은 3월 2일에 시작합니다. 여기는 보통 9월 1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1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개학이라고 하지 않고요, 입학한다, 입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2월이 됐어요. 다 마치고 2월이 되면요, 그때는 방학이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방학의 반대는 개학이고요, 입학의 반대는 졸업. 방학해요, 개학해요, 그리고 입학해요, 졸업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학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학교에 입학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다, 학교를 끝내다, 마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자, 이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는 곧 성적이죠. 성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먼저 국어, 영어, 수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좀 더 봅시다.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먼저 영어, 수학, 과학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점수가 있어요. 시험 점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점이에요. 이건 좀 못 봤네요. 90점이고요. 수학은 50점입니다. 수학을 잘 못했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여기 보면요. 총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더한 점수죠. 자, 이걸 다 더하면요. 240점이 나옵니다. 이걸 총점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시 나누기 3. 하나, 둘, 셋,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80점이 되겠죠. 평균 80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 선생님 또는 우리 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을요. 담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출석을 봅시다. 출석. 학교에 가는 것을 출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학교에 안 가는 것을 결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에 늦게 와요. 이런 것들을 지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와야 되는데 9시가 아니라 9시 10분에 왔어요. 이런 것들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조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퇴라는 것은요, 원래 예를 들어서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1시에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1시에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에 일찍 가는 것을 조퇴, 학교에 늦게 오는 것을 지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출석은요, 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석은요, 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근. 그 다음에 회사에 늦게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지각.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가는 건 뭐라고 그래요? 조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회사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아침에 회사에 가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6시에 집에 가요. 이런 것들을 퇴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봅시다. 학교에서요, 아침에 9시부터 3시까지라고 얘기하면 9시에 학교에 가는 것을 출교라고 하지 않고요. 등교라고 얘기합니다. 등교라고 얘기하고요. 3시에 집에 오는 것을 하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하교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출퇴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교육을 해요? 왜 교육을 합니까? 라고 해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목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여기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이 아이에게 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옷도 입혀주고 잠도 재워줘서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르다 또는 키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점점 크게 만드느냐, 기르느냐, 키우느냐를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요,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국어를 이만큼 했어요. 그런데 점점 크게 만들죠.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력을 기르다, 키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기릅니다,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고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두 대가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꿍 부딪혔습니다. 이건 사고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사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 이 사고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다, 사고력을 키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추세가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창의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의력을 또 크게 만든다, 키우다, 기르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창의력을 표현할 때 뭐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창의력을 키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키울 수 있냐? 자,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신감을 기르다, 키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리를 하면요. 키우다, 기르다라는 것은 작은 것이 커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을? 실력을, 사고력을, 창의력을, 자신감을 이렇게 작았던 것을 크게 만든다. 그래서 키우다, 기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살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살리다라는 말은요. 잘 이용하다. 자, 정확한 표현은 활용하다죠. 활용하다인데 어떤 것을 잘 활용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요. 분명히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해요. 어떤 것을 좋아해요. 어떤 것이 잘 어울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잘 어울리는 것. 자, 어떤 사람한테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마케팅을 하는 것, 장사를 하는 것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성.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요. 특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원래 잘했던 것을 소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된 것을 특기라고 하고요. 원래부터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소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을 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달라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남들과 다른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 그래서 이 개성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잘 활용하고 싶어요. 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성을 살리다, 특기를 살리다, 소질을 살리다, 개성을 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소질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질을 개발하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살리다라는 말은요. 잘 이용하다, 잘 활용하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것을요? 적성,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그리고 특기, 이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것을, 개성,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 그래서 적성을 살리다, 특기를 살리다, 개성을 살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소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소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목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